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밀, 바로 신체 활동의 세계로 뛰어들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들의 리듬감 있는 발소리가 들려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이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시각과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건강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몇 년 전 책상에만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만 보곤 했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는데 피곤한 얼굴과 늘어진 자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는데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40%라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지않아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연구를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나요? 아니면 저처럼 예전엔 운동은 내일부터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쳤나요? 하하, 사실 그 주문은 절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 연구는 단지 숫자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꾸준한 신체 활동이 우리의 심장폐 근육, 그리고 정신까지 어떻게 강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대요.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르거나 집에서 가볍게 춤을 추는 것도 포함되죠. 저는 요즘 아침마다 10분간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얼마나 상쾌하게 만드는지 모른답니다. 노년의 지혜 하나를 공유하자면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80세가 넘은 제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공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건강 형평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운동할 시간과 자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신체 활동이 조기 사망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봤죠. 오늘은 그 비밀의 핵심,
특히 우리의 심장과 혈관이 움직임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깊이 파헤쳐 볼게요. 지금 저는 한강변 자전거 길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귀를 스치고 강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리듬 생명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의 메타 분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 연구는 신체 활동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0-40%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숫자는 그냥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혈관이 더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심장 건강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그런데 그건 밥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신체 활동은 심장의 펌프질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대요. 이게 바로 움직임의 마법이에요. 여러분은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점심 후 동료와 산책을 즐기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주말 전사 스타일도 심혈관 건강에 꽤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일에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말에 공원에서 1시간 자전거를 타거나 친구와 배드민턴을 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답니다. 저도 처음엔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활동을 즐기시나요? 혹시 춤추는 걸 좋아한다면 집에서 케이팝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더 나누자면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심장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뛰는 거다. 이 말은 단순히 로맨틱한 표현이 아니에요. 심장은 우리가 몸을 아끼고 사랑할 때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꾸준히 움직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게요. 예방의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접근법이에요. 신체 활동은 예방의학의 핵심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저는 요즘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제 오후를 얼마나 더 활기차게 만드는지 모른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저는 자전거를 타다 잠시 멈춰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는 걸 보니 우리의 혈관도 이렇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심혈관 건강은 단지 병을 피하는 것 이상이에요. 더 활기차게 웃고 더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심장을 위해 어떤 한 걸음을 내딛겠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향을 맡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떤 이는 서둘러 걷고 어떤 이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죠. 이 풍경을 보니 움직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 새삼 느껴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혹시 버스 안에서 아니면 집 소파에 편히 누워서 어디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운동을 시작한다면 10년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놀랍게도 뒤늦게 운동을 시작해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 연구는
중년 이후, 그러니까 40대나 5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조기 사망 위험이 25%나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운동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하, 사실 그건 그냥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연구는 말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변화를 알아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공유할게요.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하루 10분씩 가벼운 신체 활동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집에서 요가를 하거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저는 최근에 아침마다 10분간 스트레칭을 추가했는데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더 상쾌해지더라고요. 웃긴 건 처음엔 10분도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루 10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 시간을 당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자면 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말은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진리예요. 50대에 처음 러닝화를 신은 제 이웃 아저씨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게요. 행동 변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람들이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문제는 행동 변화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죠.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나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카페 창밖을 보니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공을 차고 있네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하죠.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도구예요. 중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건 단순히 숫자 장로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더 활기차게, 더 자신감 있게 삶을 즐기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시작을 해볼 건가요? 그 첫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동네 뒷산의 등산로를 오르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나무 냄새와 흙길의 부드러운 감촉이 발밑에서 느껴지네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바람이 뺨을 스치며 상쾌함을 선사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아침 산책길에서 잠시 멈춰서 당신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죠. 그런데 이 순간들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운동 부족이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위험을 파헤쳐 볼게요. 그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 연구는 운동 부족이 단순히 좀 피곤한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지어 암 같은 비감염성 질환과 운동 부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이건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친구와 커피 마시며 요즘 자꾸 피곤하다 고 투덜댔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그때 친구가 농담으로 그건 네가 소파랑 너무 친해서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운동 부족은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적이에요. 여러분은 최근에 몸이 보내는 신호, 예를 들어 쉽게 지치거나 숨이 차는 순간을 느낀 적 있나요?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의 사망이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대요. 500만 명이라니 거의 서울 인구만큼이죠. 이 숫자를 들으니 저는 문득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집에선 리모컨만 찾는 생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연구는 말해요. 하루 20, 30분만 움직여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심지어 집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네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자면 제 조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은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대요. 저는 등산을 시작한 뒤로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여기서 잠깐 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게요. 공중보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자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동네엔 걷거나 운동하기 좋은 공간이 있나요?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등산로 끝에 다다르니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죠. 운동 부족이라는 숨겨진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걸 피하는 방법도 우리 손에 있어요. 오늘 이 산을 오르며 느낀 생기처럼 여러분도 작은 움직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지 않겠어요? 지금 저는 집거실에 앉아서 부드러운 조명 아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멀리서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이 조용한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사무실의 번잡함 속에서, 아니면 저처럼 집에서 여유를 즐기며 잠시 멈춰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운동을 해야 할 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그건 우리 삶에 활기를 더하는 작은 선물이에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떠올려 보죠.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 연구는 신체 활동이 꼭 헬스장이나 마라톤 같은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매일 20, 30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사망 위험이 20, 40% 줄어든다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예요. 저는 예전에 운동땀 흘리며 러닝머신 뛰기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그런데 그건 제 핑계의 일부였죠. 사실 아침에 커튼을 열며 스트레칭하거나 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것도 훌륭한 신체 활동이에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나요? 혹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점심시간에 동료와 산책을 즐기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하는 간단한 집안일, 예를 들어 청소하거나 정원 가꾸기도 신체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저는 최근에 주말마다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춤추듯 청소하는데 이게 은근히 칼로리 소모가 크더라고요. 웃긴 건 처음엔 귀찮았던 청소가 이제는 제 주말 루틴의 재미난 부분이 됐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활동을 즐기시나요? 혹시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아이들과 뛰어노는 시간을 운동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자면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작은 습관이 큰 미래를 만든다.
이 말은 신체 활동에도 딱 맞아요. 하루 10분, 스트레칭 점심 후 15분 산책,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10년 뒤 당신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9분간 요가를 시작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게요.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운동식이 수면 같은 일상적 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접근법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시작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저는 바쁜 날에도 전화 통화 중에 서서 걷거나 책상에 앉을 때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달빛 아래 동네가 평화로워 보여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신체 활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걸. 청소 산책, 심지어 아이들과 장난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상 속 움직임을 시작해 볼 건가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지금 저는 한적한 호수 근처 벤치에 앉아서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멀리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이 평화로운 순간 손에 든 따뜻한 차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니면 저녁 산책길에서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순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손에 달렸죠.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마지막으로 떠올려 봅시다.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 연구는 꾸준한 신체 활동이 조기 사망 위험을 20-40%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40% 낮춘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활기차게, 더 주도적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하, 그런데 그건 마치 내일 돈 벌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건강은 지금 투자해야 미래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요? 혹시 내일부터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진 않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사회적 연결에도 도움을 준대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등산하거나 가족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겨줘요. 저는 최근에 이웃들과 동네 걷기 모임을 시작했는데 운동도 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더라고요. 웃긴 건 처음엔 이런 모임이 뭐가 재밌겠어 했는데 이제는 매주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함께 하나요? 혹시 가족과 함께 주말에 공기놀이를 하거나 친구와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보면 어떨까요? 노년의 지혜를 하나 나누자면 제 외조부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삶은 네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로 결정된다. 이 말은 신체 활동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운동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예요. 저는 호수 근처를 걸으며 이 말을 곱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술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게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건강에서도 지속 가능성은 중요해요. 하루 격하게 운동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더 큰 변화를 만들죠.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건가요? 저는 매일 아침 5분 명상과 10분 걷기를 루틴으로 정했어요.
작지만 제 삶을 바꾸고 있죠. 호수의 물결이 잔잔히 반짝이는 걸 보니 삶도 이렇게 부드럽게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체 활동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에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꾸준한 신체 활동은 조기 사망 위험을 20-40%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중년 이후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일상 속 작은 움직임 가족과의 활동 지속 가능한 습관이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죠.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부드럽게 속삭이며 당신의 내일이 더 밝기를